레이더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기존의 해병대가 추구하던 상륙 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강습 상륙함을 기반으로 한 초수평선 전술이 강습 상륙함에 함재된 수송 헬리콥터를 이용한 상륙 작전으로 해병대 위치가 다시 올라섰다. 상륙할 수 없는 해병대라는 것은 해병대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이고 해병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초수평선 전술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강습 상륙함과 수송 헬리콥터, 지상 지원이 가능한 건십이나 공격기가 합을 맞춰야 한다. 독도 급강습 상륙함은 초수평선 전술과 경항공모함이라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강습용 헬리콥터가 없으며 경항공모함으로 사용하기에는 갑하늘 오버홀 수준으로 개량해야 합니다. F-35B가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돌이 가능한 F-35B를 추가 도입하여 전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F-35E 40대를 도입하기 위해 67.5억 달러를 지불했고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일본함인 독도함은 개량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조되고 있는 이번 한 마리도 A목이 집중되고 있다. 헬리콥터 강습 상륙함을 넘어 경항공모함 수준이라면 마라도함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초수평선 작전을 위한 회전익 항공기 운용과 함께 상륙장 운용도 가능한 강습 상륙함 마라도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상륙 지휘소 카델 배수량 14,000톤으로 최대 속도는 23노트이며 길이 199m와 폭 31m로 전차와 LCAC 가탑집 가능하다. 해병대 700명, 과승조원 300명이 탑승 가능한 마라도함은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기대한다. 2기의 시이워즈와 대함 유도미사일 1기가 탑재되었으며 VLS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항공모함에 비해서 약소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내부에 해결되지 않은 군사적 위협으로 육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미래에는 해군과 공군력이 필요하다. 마라도함을 경항공모함 수준으로 건조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탑재되는 F-35B의 도입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변형된 항공모함에 대해서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호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으나 관건은 여전히 비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력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F-35B이다. F-35B를 개발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 무게를 줄이고 주익을 축소하면서 전력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듣고 마라도함의 F-35B 도입을 위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4일 진수된 마라도함은 무기 탑재와 시운전을 거쳐 2020년이 되어서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F-35B 추가 구매 나가판과 엘리베이터 개량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완된 F-35B를 도입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했다가 개발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된 전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면 마라도함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비용과 여론 부담까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마라도함을 개량하는 선택을 않을 것으로 보인다. K1이라는 모델 번호가 붙은 국산 무기나 장비는 몇 종류나 될까요? 널리 알려진 것만 봐도 K1 전차, K1 기관단총, K1 방독면, K1 군안 전차 등 4종류나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70년대에 개발된 최초의 국산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의 모델 번호도 K1입니다. 전차도 K1로 시작하고 총도 K1로 시작하며 방독면도 K1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K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K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숫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종류의 무기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 사용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K1 기관단총은 첫 번째 한국산 기관단총이라는 뜻이 됩니다. K1 전차는 당연히 첫 번째 한국산 전차라는 뜻이 되는 식이죠. 육군 11사단 공직합동훈련에서 육군 11사단 공직합동훈련에서 K1 전차가 105mm 주포를 발사하는 모습. 국방일보 총원 기자 K1A 기관단총 1이라는 숫자 뒤에 붙은 알파벳들은 개량형을 뜻한다. K1의 첫 번째 개량형이 K1A 기관단총이 되는 셈이다. 사진의 K1A 기관단총은 K1을 개량한 K1A에 레이를 장착한 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육군 24단 잠수도하 훈련 중 K1 군안 전차가 K2 흑표 전차를 견인하는 모습. 국방일보 총원 기자 문자 약호는 미 육군에서 기유한 무기나 장비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K가 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한국군 무기 운용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무기 이름 붙이는 방식의 뿌리는 원래 미 육군에서 유래한, 미 육군은 오래전부터 미 육군이 개발 운용하는 무기에 일괄적으로 M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M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M 뒤에 붙은 숫자는 원래 미군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무기를 채택한 연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M1911 권총은 1911년 미군에서 제시화된 권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1925년부터 M 뒤에 붙은 숫자를 연도가 아닌 1년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후 개발된 M1 게런드 소총도의 먼 M1 카빈 소총도의 먼 M1 경전차도 N1이었습니다. 1935년부터 생산된 미 육군의 M1 경전차. 미 육군은 M자 뒤에 개발 배치 연도를 숫자로 붙이는 방식 대신에 1925년부터 1년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무기 명명법은 한국 육군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무기의 경우 M 대신에 K를 붙인다. 위키피디아 자료사진 미 육군 101공정 사단 소속 장병들이 M4 카빈 소총으로 사격하고 있다. 1994년부터 배치된 M4 카빈 소총은 1964년부터 배치된 M16 소총보다 뒤에 나온 소총이지만 16보다 더 낮은 숫자가 붙어있다. 미 육군은 소총과 카빈 소총을 구분해서 별도의 모델 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일반 소총인 M16의 모델 번호와 상관없이 네 번째 카빈 소총이라는 뜻에서 M4로 명명했다. 미 육군 자료사진 M1에서 이른 소총 카빈 소총 경전차 중에 첫 번째로 개발 사용하게 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순차적으로 개발된 무기들은 M2, M3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의 M1 카빈 소총만 널리 알려져 있지만 M2 카빈 소총은 자동과 반자동 사격이 모두 가능한 카빈 소총입니다. M3 카빈은 적외선 조준기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미 육군 M2 경전차, M3 경전차, M4 중형전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산화와 함께 등장한 K. 1970년대 한국군은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미군 식무기 명칭의 K를
K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무기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를테면 미군이 1950년대부터 사용한 구경 81mm 박격포 M29를 모방해서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생산한 박격포를 KM29로 부르는 무기 자체는 미국에서 생산됐지만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개량한 경우는 뒤에 K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M48의 여러 계열 전차를 도입해서 미국의 M48A5 기준으로 한국 국내에서 개량한 모델을 M48AOK 전차라고 부른 것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 28사단 장병들이 M48AOK 전차를 이용해 기동하는 모습. M48 전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량되었는데 M48A1, M48A2, M48A3, M48A4, M48A5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숫자 뒤에 붙은 A1에서 A5는 개량형을 뜻한다. 한국군의 M48AOK는 M48A5의 주 난개량형이지만 한국에서 자체적인 규격을 정해서 개량했기 때문에 한국을 뜻하는 K를 제일 뒤에 붙여서 M48AOK라고 부른다. 국방일보 TV M자 없이 K만 붙은 무기는 미국 무기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개발, 생산한 무기를 뜻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최초의 무기는 1981년부터 생산되기 시작된 K1 기관단총입니다. 1975년 한국 지형에 맞는 기관단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제품을 생산하여 1978년부터 부대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20형 기관단총 이 모델 번호를 K1으로 정한 것이 1981년입니다. 모델 번호 M 없이 K가 1년 번호 방식으로 붙은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61포병대대 알파보대 소속 K9 A1 자주포. 국방일보 종원 기자 나라 지키는 데 한몫하는 KM12. 1984년 K2 소총 1985년 K200 장갑차 1987년 K1 전차 1991년 K3 기관총 1994년 K55 자주포 1998년 K9 자주포 등으로 K-켈 무기가 줄줄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K-패밀리는 대가족입니다. 보병무기만 해도 K4 유탄기관총 구경 9mm K5 권총 국용 CB 7mm K6 기관총의 요즘에는 K14 저격 소총도 추가됐습니다. K263 발칸 사격 모습. 국방일보 조용아기 자육군 총성 부대 박격포 경연대회에서 K242 장갑 차량에서 2인치 박격포 포탄이 발사되는 모습. 국방일보 한진호 기자 K200 장갑차는 K263 자주 발칸포 2인치 박격포를 장착한 K242 자주 박격포를 든 여러 파생형이 여기에 2009년 양산 1호차 가나온 K21 보병 전투차가 국산 장갑차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야전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K806과 K808 형차륜형 장갑차도 있습니다. 군 11사단기가 수색대대 강습도하 훈련에서 K21 장갑차가 강습도